그 2라운드로 넘어가기 전에 사전에 우리 한국윤리경영학회 이 조직위원회 쪽에서 여러분들의 아마 의견을 수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주제와 관련된 사전 질문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이 질문들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 발제자나 여기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원천적인 질문인데요. 사실은 민간 기업에서 이제 ESG 경영을 이제 사실은 이제 주도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뭐 투자자 관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기업 경영이라고 이렇게 표현됐습니다만 그러면은 기업의 이윤 창출이란 이런 관점에서 이제 사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이런 어떤 차원에서 ESG 경영이 시작이 됐는데 공기업은 뭐 우리 알다시피 공공성이 이제 사실은 설립 목적이고 부수단적 가치로서 이제 수익성과 기업성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이윤이 최고 목표가 아닌 공공기관에서 왜 ESG 경영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아마 이 지금 질문과 관련된 발제 내용은 제가 듣기로는 아까 우리 이태호 교수님 발제문에 일부 좀 관련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우리 이태호 교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사실 이 주제가 제일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문헌적으로 이게 없습니다. 이게 논문도 없고 지금 현재 발표된 것도 없고 또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모델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알아보니까 ISO에서 지금 이제 공공기관 평가를 하려고 지금 지표를 준비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나름대로 그러면 어째서 우리가 공공기관이 ESG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 국가가 지금 우리가 ESG 목표를 달성해야 되거든요. 탄소 감축 목표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회 부분은 사실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이고 지배구조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가 이제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델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실제로 환경 문제는 이게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모됩니다. 사실 여기 이제 아리백이나 이런 SBTI 같은 걸 달성하려면 컨설팅도 필요할 뿐더러 이 계산하는 과정도 복잡하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민간 기업도 굉장히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들이 좀 앞장서서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래 공공기관은 또 목표 자체가 공공성을 실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를 좀 더 추구해야 되고 환경에 있어서도 이제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는 걸 도와야 하는 거고 지배구조에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이게 이해관계자 모델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주주중심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장서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기관이 필연적으로 ESG를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현실적인 이유는 경영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이고요. 예, 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은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이겠습니다만은 ESG 경영이 이제 사실은 이제 CSR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확장돼서 지금 ESG 경영까지 진행이 되어 온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 공공성이 이제 보면 경영 목표이고 또 설립의 가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뭐 모호하고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이 공공성의 개념 속에는 사실은 ESG 관점이 사실은 스며들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공기관은 숙명적으로 ESG 경영을 가장 경영의 기본으로 깔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ESG 경영이 결국은 공공성 추구 과정에서 반드시 공공기관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될 역할 영역에 해당되는 것, 이것이 아마 공공기관이 ESG 경영을 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이제 공공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뭐 ESG가 뭐 각각 나름대로는 기관의 어떤 역할 영역이나 특성에 따라서 뭐 그러면은 관련된 그 뭐 정도랄까요? 그다음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ES 중에 E가 뭘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좀 명확한데 S와 G와 관련해서는 좀 모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두 번째 질문은 특히 소규모 기관은 이 S와 G와 관련된 전략을 수립하려면은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기관은 나름대로 뭐 S와 G와 관련된 것들을
뭐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지만은 소규모 기관은 자원도 제한돼 있고 그다음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도 이제 사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S와 G와 관련된 전략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은데 과연 소규모 공공기관을 위해서 이 S와 G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좋은 해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S와 G. 아까 우리 거버넌스 이야기 최 변호사님도 아마 하신 것 같은데 혹시나 소규모 기관이 S와 G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고 우리 혹시 김현 회장님 뭐 좋은 뭐 말씀 아마 해주실 것 같은데 먼저 하십시오. 네. 김현 회장님 먼저 좀 네, 이야기해 네. 주시죠. 아, 네. 사실 ESG에 대한 그 변화의 요청은 너무나 명확한데 이것을 그 조직 내에서 구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조창훈 교수님께서 조직 편제가 이제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또 이제 각각 이제 다른 그런 의견도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런 ESG의 문제를 저는 약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제 살펴보면은 어떤 특정 부서에서 이렇게 다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에 속해 있는 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변화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ESG가 어떤 일정 부서의 업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근로자들이 내재화를 시켜서 진정성 있게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영역에서 그런 ESG, 그러니까 뭐 S와 G뿐만이 아니라 이제 환경 같은 것도 이렇게 자기의 업무로 만들어야 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인사조직 분야를 이렇게 전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구성원들이 각각 자신의 어떤 자발적으로 이제 환경 또는 그런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변화에 이니셔티브를 쥐고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실 이제 S의 문제를 이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분들이 ESG와 관련된 그런 구체적인 행동을 구현해 나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ESG에 대한 생각을 명확하게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이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떤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조직 문화로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략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를 갖다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실은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ESG가 어떤 이제 컨트롤 타워도 중요하고 통일된 어떤 전략을 제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버텀업에서 나의 구체적인 업무와 어떻게 관련을 지어야 되지 하는 그 링크가 없으면은 사실은 이거는 완전히 과외로 되게 피곤한 과제가 되고 내 업무 부담을 이렇게 증가시키는 그런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도망가고 피해가고 회피하게 될 그런 과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정말 조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지침 또는 평가의 어떤 항목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뭐부터 따라야 할까 이렇게 바깥에서 지침을 찾으시지 마시고 의외로 굉장히 지금 되게 ESG에 대한 관심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한 자원이거든요. 근로자들이. 그래서 그런 근로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고유의 그런 ESG 과제가 무엇일까를 발굴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굉장히 뭐 쉬운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보면은 결국은 S가 우리 보면 흔히 보면 이제 사회적 책임이랑 할 때 보면은 이제 외부 고객과의 관계에서 이제 사회적 책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이해관계 당사자는 조직 내부에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사실은 만족해야만이 이제 외부 고객도 사실은 만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 조직도 오면은 조직 구성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회 책임 경영부터 ESG를 출발한다고 한다면은 결국 이게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재화 과정을 거치는 아마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아마 우리 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한번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아까 최 변호사님께서도 공공기관은 ESG 중에서 이제 사실은 S와 G를 이제 사실은 중점을 두고 ESG 경영을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소규모 기관이 S와 G와 관련된 뭐 경영 전략을 좀 쉽게 좀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는 뭐 이런 방법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아까 그 S와 G 관련해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을 드렸는데요. 사실 컴플라이언스는 법 이상 그 사회 규범을 준수를 해야 한다라는 개념인데, 그렇기 때문에 S와 G에 관련된 리스크가 거의 대부분은 포함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좀 같이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소규모 기업이라고 한다면 사실 GRI와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행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KESG 가이드라인도 좀 국문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조금 더 쉽게 적용할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회사에서 하고 계시는 활동을 그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좀 리스트업을 한번 해보는 것도 실무적으로는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전략적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또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툴을 이용을 하는 게 전략 관련해서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우리 소규모 기관의 경우에는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조사 대상에서도 빠져 있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뭐 어차피 국민권익위 종합청렴조사도 안 받는데 뭐 우리 기관의 경우에 사실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굳이 해야 되느냐라는 뭐 그런 어떤 사실은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 소규모 기관의 경우에는 이 거버넌스 측면에서 뭐 윤리 경영 활동을 사실은 뭐 좀 강한다든가 하는 것도 뭐 실제로 보면은 조직의 자원이 이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스타트를 끊을 수 없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관심을 좀 집중시킬 수도 없는 아마 이런 어떤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이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공공기관의 이 사실 ESG 중에서 G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공문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S는 이제 뭔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대부분이지만은 G는 현재 공문법 체계 하에서는 법적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필연적으로 공공기관이라는 이 법적 지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 S와 G 중에서 G와 관련된 전략을 수립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공문법을 따르라고 하는 게 현실적인 답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세 번째 질문은 ESG 항목별로 이제 주요 추진해야 될 대표 과제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뭐 오늘 우리 포럼의 모든 주제에 해당되는 그냥 뭐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포럼에서 주로 논의되는 것들이 ESG 각 항목에서 주로 사실은 실천해야 될 핵심 아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답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은 일단은 답변을 듣지 않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혹시 회장님 이 관련해서 답이 그럼 이건 뭐 넘어가는 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사실은 민간 기업은 뭐 ESG 워싱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잘못하면은 기업은 어떤 레퓨테이션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 이런 어떤 지금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ESG 리스크 관리 이야기를 아까 이렇게 사실은 우리 조창훈 교수님께서 해주신 것 같은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사실은 ESG 경영 공시 항목들이 이제 매년 경영평가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점검단을 구성해 가지고 점검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ESG 워싱에 관한 뭐 리스크는 높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ESG 워싱에 대한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대처 방안이 아마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좀 우리
조 교수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기적 공시라고 해서 굉장히 후유증이 크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공시 리스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체감도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포럼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것들은 ESG에 대해서 원칙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는데 이게 비용이 든다라는 것을 이번에 이제 제대로 이제 겪으신 것 같아요. 경영평가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한정된 자원 안에서 ESG를 어떻게 이제 배분해서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현 정부가 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작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컴플라이언스 전공 교수이긴 하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 이렇게 송구합니다만 원래 ES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구의 사상의 기반에 대해서 개념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감사 시스템 중심의 지금 공관법이 아니라 사전적인 그 미들 중간관리부서 입장에서 경영전략 입장에서 챙기는 건데요. 지금의 우리 정부의 그 행정 관련돼서 이야기하게 되면 약간 조심스럽습니다만 그 삼선 방어선 모형에 따라서 이제 공공기관이 이렇게 구분 정리돼서 부서들이 편제된 게 아니다 보니까 ESG 입장에서 필요한 경영관리 측면에서 컴플라이언스나 리스크 관리 기능이 좀 이렇게 없이 ESG 요구사항이 오다 보니까 좀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작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감사실에서 하는 게 그나마 권한이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서로 다 안 하려고 할 때 이제 감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업무에 관련돼서 교통정리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어머니 조직들이 되게 많은데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그것을 공공기관 그러니까 최소 기준 입장에서 좀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아시는 것처럼 권익위 평가도 있고 감사원 평가도 있고 환경부 평가도 있고 기재부 평가도 있고 주무관청별로 평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상중하의 비중을 암묵적으로 제시해 줄 필요는 있을 텐데 그게 사실 없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작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게 되면 못하기 때문에 최소 기준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시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하게끔 그렇게 권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똑똑하신 분들은 많은데 현실의 자원의 압박이라든가 인원의 압박이 있어서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ESG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경영평가 측면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기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소 기준을 좀 제시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과도기적으로 감사실 주관의 ESG 추진 체계에서 좀 이렇게 재무회계 쪽으로, 그러니까 아까 삼선방어선 모형에 따라서 중간부서 입장에서 이제 ESG를 챙길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뭐 기재부가 윤리경영 표준 모델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권익위에서도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뭐 CP 프로그램들을 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민간 영역에서 발전되었던 컴플라이언스 개념 체계에 비하면 권역별 자기들의 직역이 이해관계가 많이 반영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ESG 경영이 시대적 과제라고 하게 되면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감사실과 구분되는 중간관리부서로서의 리스크관리부서로서의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좀 이렇게 도입을 해서 전통적인 그 ESG 추진실의 업무를 이제 중간관리자 입장에서 좀 챙겨줄 수 있게끔 그런 식의 논의들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 정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시행착오로 인정하고 이제 최소 기준으로 제시를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좀 이렇게 공유하면서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조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오늘 이 포럼은 공공기관을 위한 사실은 전문가 포럼입니다만은 의외로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질문이 접수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ESG 교육을 추진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 질문도 좀 답변을 좀 해야 될까요? 우리 이 프로그램 조직한 네. 조 교수님. 네, 지금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예. 그 앞에 자기네 시군구를 표시를 해서 예를 들면 뭐 경기도형 뭐 ESG 행정 네. 아니면 뭐 해남형 ESG 행정 그래서 그 지역의 맞춤형 ESG 개념 체계 안에서 네. 이제 지금까지 추진했던 행정 관련된 업무들을 교통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지방 행정기관도
여태까지 했던 행정 업무를 새로운 개념 체계로 이제 취합 정리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들 입장에서도 자기네 권역 안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기 위해서 ESG 개념을 도입을 해서 지원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추진해야 될 ESG 경영이 아니라 이제 지원과 관련돼서 이제 ESG 행정이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된 것 같은데, 다만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ESG 가지고 경영평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ESG 행정과 관련돼서 어떤 식의 고민을 해야 될 것인지 논의는 이제 지금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지금 지역마다 지금 자기네 도하고 시 이름을 붙여갖고 자체 시상식도 하고요.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접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ESG 행정이라는 만약에 이제 개념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사실은 IS 26000이 발표됐을 때 이게 사실은 민간 기업의 CSR 글로벌이 아니라 공사의 모든 조직이 보편적으로 수행해야 될 사회 책임 경영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들어졌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ESG 경영이 사실은 CSR이 이제 확장된 새로운 어떤 경영 모델이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서비스 제공 차원이 아니라 기관 운영이란 이 관점에서 ESG 경영을 아마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ESG 행정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을 지역 소재 민간 부분에 대한 ESG 경영 지원 활동이라 이런 관점으로 보면 당연히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기본적인 어떤 의무사항이겠죠. 그래서 아마 ESG 행정이라는 이 개념도 그런 차원에서 많은 논의가 아마 가능한 이런 주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우리 ESG 전문가 포럼은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이해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정도 해서 마무리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구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의 세션과 관련된 마지막 사전 질문인데요. 아까 우리 아마 이태호 교수님 아마 발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기재부가 작성한 공공기관 경영 평가 편람에 보면 이제 표준화된 ESG 경영 평가 지표 체계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표준화된 ESG 평가 체계 외에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지표를 추가한다고 한다면은 기존의 평가 지표와 기관 특성화 지표 간에 각각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평가 지표를 설계하는 게 바람직하겠는가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이태호 교수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우선 이제 제가 나름대로 한번 평가 지표, 제가 이제 2014년에 평가 지표 설계 팀장을 했었기 때문에 지표 설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사실은 제가 고려했던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경영 전략이 있고 그다음에 주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주요 사업에 사실은 ESG 평가가 하나도 안 들어있어 50점이나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요 사업에다가 ESG적인 그 주요 사업의 특성을 갖다 평가하는 지표를 제가 그때 구상할 때 한 5점 정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또 하나는 이제 사실 공공기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공단 다르고 남부발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사업에다가 이 평가를 넣어서 특성화 지표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지표 중에 SASB라고 있습니다. SASB 같은 경우에는 산업별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표들을 좀 고려한다 그러면 이 공공기관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지금 이제 우리 경영평가 지표도 사실은 분류가 잘 돼 있습니다만은 그걸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지표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치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하다가 좀 잠깐 부딪힌 게 있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무디스가 국가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디스 평가 지표가 이제 지자체 지표, 평가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은 공공기관이 많이 없는 대신에 지자체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교육자치구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 미국의 자치단체하고 교육자치구의 이제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지자체가 나갈 방향이 나오는 것 같고요. 모든 시발점은 제가 보기엔 지속가능 보고서를 칼라 빼고 그냥 문서로만 작성하는 게 가장 기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사실은 아까 우리 이태호 교수님이 발표한 내용에 제가 약간은 다른 견해를 좀 가지고 있는데, 아까 이 교수님께서는 우리 지금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에서 ESG 경영 관련된 지표를 경영관리 범주의 공통지표 중심으로만 분석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ESG 경영의 많은 지표들이 주요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사회가치 구현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사회책임 경영 지표는 사실은 그게 이제 경영관리 범주의 지표로 사실은 주로 설계가 돼 있었던 게, 그 개념은 특성을 감안해 본다고 한다면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는데, 사실은 ESG 경영은 주요 사업 중심으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아까 우리 김효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 이제 보면은 사회책임 경영과 그 다음에 ESG 경영 가장 본질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가, 과거의 CSR 경영 내지 사회책임 경영은 별도의 사부서에서 별도의 전담 조직을 가지고 부가적인 업무로 수행하는 이런 활동이었다고 한다면은, ESG 경영은 공공기관의 가장 베이직한 모든 업무에서 사실은 이걸 접목을 해서 내재화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에서 ESG 관점이 반영된 지표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분석할 때도 경영관리 범주의 공통된 지표만 봐서는 안 되고, 사실은 주요 사업 지표에 ESG 관련된 지표가 어느 정도 좀 들어있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건 다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관은, 특히 아까 환경공단 이야기를 하셨는데, 환경공단의 아마 평가 지표는 ESG 관점 지표가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관 특성화 지표를 어느 정도 비중으로 반영해야 됩니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지금 사실 이제 답변과 관련된 내용인데, 기관 특성에 관련된 ESG 지표는 주로 주요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주요 사업의 특성상 ESG 경영과 얼만큼 그 기관의 주요 사업이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기관마다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일정한 어떤 가중치 비중을 표준화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정답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은 좀 이해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